자기는 회사에 모든 걸 바쳤는데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경영도 해보고 경영자 컨설팅도 많이 해보면서 뭘 느끼느냐? 다 필요 없어요. 회사는 뭘 보느냐? 그런 분들이 참 바보들이에요, 사실은.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는 회사에 모든 걸 바쳤는데 회사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경영도 해보고 경영자 컨설팅도 많이 해보면서 뭘 느끼느냐? 제가 일 잘해왔어요. 그런데 얘도 잘해. 둘이 마찰이 있어. 같이 못 가. 그러면 쟤를 내보내자. 얘가 일을 못한 게 아니에요. 잘해. 그런 경우도 있고. 요번에 우리 회사에서 이게 안 되겠다. 이 사업 좀 접자. 일로 가자. 왜 접어요? 회사 상황이지. 이제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고 나오는 사람일수록 원한이 많아요. 네, 경영자 입장에서 딱 그 불평불만한 사람이 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나를 어떻게 봤을까? 이렇게 보면 고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을 이제 카운슬링을 하니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경영자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표를 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표 내기 전에 시그널은 없었나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억울하게 나오는데 직원이 몇 명인데요? 거기 있는 직원도 다 사표 쓰나요, 지금? 안 쓰는데요. 그 사람들 왜 안 쓰고 붙어 있고 당신은 나갑니까? 당신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질문 자꾸 던져가지고. 그러다 보면 막 억울하고 하다가 하기야 제가 불평불만 좀 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예. 다 본인의 귀책살이거든. 이 자기 발견이라는 언어는, 용어는 제가 사실 일본에 있을 때 어느 책에서 본 용어예요. 발견이라는 것은 몰랐던 걸 아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하듯이 그 철학자도 자기를 알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퇴직자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제일 모르는 게 자기 경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자기 학력이 나이 55세인데 20세 대학교 나온 걸 갖고 35년이면 아무 실무도 없는 학력 가지고 학력 이야기하고 이게 회사가 인정 안 해준다고 투덜투덜 한다 이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회사는 뭘 보느냐? 제가 중소기업도 해봤으니까 딱 오잖아요. 선생님은 우리 회사 이런 일을 하는데 선생님의 능력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죠? 저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저 회사를 가면, 아까 그래서 내가 몰래 가서 술 마시는데 가보고, 이 회사 이렇다. 그럼 조사해보면, 며칠 좀 오른다. 근데 IT가 좀 약하다. 또는 이커머스가 약하다. 이런 걸 좀 파악하고 나면, 사장님, 이 회사가 좀 더 클 수 있기 위해서 이커머스 쪽을 대대적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방법이겠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근데 제가요, 그 물류부서에 그 본부장 했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본부가 없어, 조그만 회사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특히 건강은 어떻고, 가족은 돈이 얼마 있고, 자식은 잘 돼 있고, 부모가 돈이 있냐 없냐 다 봐가지고 현재 자기의 위치를 평가하라. 종합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잘 못하잖아요. 그럼 우선 마누라가 땡 하게 돼요. 남편 제발 좀 나갔다 와라. 그러면 저 파고다 공원 가 있다 와야 돼. 예. 그 다음에 자기 발견을 하기 위한 방법이 많은데 제가 사고직업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진단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자기를 객관적으로 알려는 노력을 우리가 덜 하잖아요. 자기는 자기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지. 상담할 때는 프로세스별로 해요. 지금 어느 분야 조선 쪽이셨습니까? 자동차입니까? 뭐 어디 화학 쪽이십니까? 그쪽에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장래성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앞으로 견조하네. 그러면 거기에 하천공장단 이런 데들도 당분간은 괜찮겠네요. 든가, 아, 그쪽은 사양입니다. 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 변화도 지금 뭐 미국하고 난리지만 이런 거. 고용 환경도 60대 이상 고용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 통계도 살펴보고. 그래야 자기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쓰게 해요. 너를 팔아봐라 이런다고. 제가 이제 딱 오잖아요, 저한테. 제가 이 회사 사장입니다. 당신이 얼마 연봉을 받기 위해서 당신을 팔아보세요. 그런다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요. 그거 말고, 난 그런 거 안 사. 팔아보세요. 그러면, 예, 제가 그동안에 틈틈이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귀사에 이런 도움이 됐고, 이렇습니다.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조직을 아우르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도면 내가 사지. 그런데 사람들이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거를.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면 참 중요한 게, 아까 건강, 가족, 재무, 뭐, 자격증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거를 써놓게 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당신이 뭐를 하고 살고 싶어? 어릴 때 뭐 하고 살고 싶었어? 60, 70에 뭐 하고 살고 싶어? 적어도 저는 이런 걸 하면 인생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많이 그걸 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말이야. 좀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내가 말 중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툭툭툭 던져가면서 제3자의 비친 나를 보는 거지요. 왜? 자기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워크넷이라고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진단이 많습니다. 그 진단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면이 있나, 뭐. 그거 알고, MBTI 진단도 해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 역량 다 한다. 그걸 저한테 다 가져오게 돼요. 보통 커리어 카운슬러한테. 가져오면, 당신은 이러니까, 자, 이 환경을 놓고, 군대 작전 짜듯이, 자, 여기서 당신이 5년, 10년, 뭘 하면 좋겠냐. 당신 건강은 이렇고 이런데, 부인은 아프니까, 지방 근무는 안 될 거 아니냐. 뭐, 이제 다 있잖아요. 다 따져봐야 돼. 예.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트에 SWOT, 예? 그 강약점, 장단점, 이런 거를 딱 써보라 그래요. 난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난 이런 위협이 있을 것 같다. 뭐, 나이 드니까 난 건강이 나빠질 위협이 다 써요. 그걸 놓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일을 어렵겠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짜서 하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지금부터 5년 동안, 10년 동안 할 일을 좁혀봅시다. 좁히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요런 분야가 좋겠네. 돈은 요 정도는 벌어야 되겠네. 예. 그러면 투잡을 뛰어야 되겠네. 야, 원잡도 되겠네. 아니면 부인한테 좀 일을 하라 그래야 되겠네. 그런 거를 자기가 다 해줍니다. 이야기를.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마누라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걸 당신이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러이러 우리 문제가 있다. 당신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야지. 당신 일해. 앞으로 수입이 없어 이러면 되냐? 제가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문가 상담을 잘 안 해. 커리어 컨설턴트, 심리 상담사로 상담을 하면 굉장히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아. 근데 일본만 해도요. 제가 일본의 산업 카운슬링 전국 대회를 가봤는데 저처럼 머리 허연 상담사들이 한 2-3천 명이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2박 3일 동안 앉아가지고 세션 토론하고 다 해요. 뭐 그건 심도 있게 해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려서 1년 정도 요양치료를 받고 돌아온 사람의 직장 적응 상담은 어떻게 하면 좋다. 또는 해외에서 온 사람은 어떻다. 외국인은 어떻다. 또는 출산 후에요. 이런 걸 다 공부를 시켜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는 야 애기 잘 낳지? 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 그건 후진국이에요. 아직은 후진국이에요. 네. 안타깝죠 뭐 저희들이 보면.